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김진태 후보와 함께 2강으로 분류되고 있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개신 침례교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성일 침례교회를 다녔지만 최근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장로교인 신반포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전도사로 활동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광훈 목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들과 싸워 이겨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합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전광훈 목사님의 대표회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기총이 나서 주십시오. 전광훈 목사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옥 갔다 오신 전광훈 목사님이 나서 주십시오. 죽다가 살아나신 전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날 김문수 전 지사는 황교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캠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말들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무성과 김문수 이 두 분은 왜 전광훈 목사 찬양에 나섰는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일요일 전광훈 목사는 신성한 주일 예배에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 거의 1시간가량을 할애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다름 아닌 김무성이었습니다. 김무성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말하고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는 등 황당한 내용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 태극기 집회가 국민들을 속여먹는 걸 보면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정말 제가 밤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든지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촛불에 속았으며 우파들은 태극기에 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김무성에 대한 찬양 일색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김무성 대표님을 앞으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워커힐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대표님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 좀 다니시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죠. 박수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잽싸게 끼어들었죠. 어차피 다니시려면 우리 교회 다닙시다. 할렐루야입니까? 재미있는 점은 이미 각종 불교 매체에서 널리 홍보되어 왔던 것처럼
김무성은 원불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김무성의 본명은 인덕이고 법호는 태산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정치를 입문하시게 되셨습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군이 그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해서 민주화 투쟁을 시작하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 민주화 운동 그때 하셨나요? 김문수 지사만큼 세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 반 정도는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민주협 동기들이 지금 야당 여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반반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김무성은 탄핵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태극기는 거짓이라는 그것까지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주도함으로 탄핵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우파 국민들이 이 어리석어 가지고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며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혹시 본인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찌 감히 자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충격적입니다. 주일 예배를 들으러 왔던 한 신도는 황당한 설교를 참다 못해 결국 항의를 했고 전광훈 목사는 해당 신도를 추방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밖에 주방에 교육자들 빨리 주방에.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저렇단 말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히틀러에 빠진 것과 똑같다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탄핵이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원했다고. 이유는 뭐냐?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것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거짓에 이거는 히틀러한테 빠진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됩니다.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역사 교과서 관련 특강을 했던 전희경은 딱 3주 뒤인 2016년 1월 10일 김무성 퀴즈라는 별칭으로 조명을 받으며 김무성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줬던 인재 영입 1호가 됐습니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의원 40여 명을 불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엔 전희경, 김현아, 김성태, 이종구, 장제원, 이해운, 황영철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우파의 여전사라고 불렸던 전희경, 혹시 김연아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탈당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극기 전사 전희경이라고요? 전광훈 목사도 과거 몇 차례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청와대 임종석,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전광훈 목사는 2005년 1월 21일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 뉴스앤조이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대구 서연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전광훈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정말 놀랍다는 말 이외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2018년 11월 29일 김무성과 권성동, 홍문정과 윤상현이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우파 유명 유튜버 두 분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였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 요즘 아주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 등과의 모임은 어떤 계기로 네.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주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요. 예. 선생님, 아. 우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예. 그 당을 지켰던 우리 이른바 저희가 이제 그 수당파라고 그러죠. 당을 예. 지켰던 사람들과 그 탈당했다 복당한 그 복당파 사람들 사이에 예. 그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군요. 그분들이 예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랑 위원이라면 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네. 이제 주선을 하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황교안 후보의 대변인으로 김무성이 당대표 시절 활동했던 정성일 전 새누리당 상금 부대변인이 임명됐다고 했을 때 황교안과 김무성의 관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커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와 김무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김문수 전 지사까지 황교안 캠프로 가게 됐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후보가 1월 30일에 있었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는 더더욱 김무성과의 연대 가능성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은 사실로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시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무성은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때부터 줄곧 내각제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조속히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서 김무성과 연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